오늘 들은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이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을 넘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회사는 개인적으로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자전거 좀 타보려고. 왜요?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나이만큼 건강에 대한 신경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예. 자전거. 네.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죠? 일본에서 뭐 보시고 오셨어요? 네, 일본에 요즘에 되게 아무래도 외식 관심이 많아서 미식이 도시로. 일본에 있는 파트너 만나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에 대한 그 외식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일본도 역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만큼 프랜차이즈가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정교하고.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그런 곡적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걸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그런 어떤, 그래서 좀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준비하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것들이 핫하고 있는지. 요즘 뭐가 핫한가요? 샐러드 바를 술집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다니요? 원래 기존의 컨셉을 샐러드 아니요, 샐러드 바인데, 그러니까 술집인데 컨셉을 샐러드 바 개념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되게 6차 산업에 대한 걸 되게 일반 개인 업체들이 많이 적용을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스쿨푸드는 좀 앞서 나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트렌드에 또 민감하고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걸 적용하고 브랜드를 뭐 전부인 건 사실 본 적은 없지만 브랜드를 내실 때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고수는 사람의 입맛을 바꾼다. 뭔가 그 다음에 최고수죠. 최고수. 고수는 고객이 좋아하는 걸 한다. 그 다음에 하수는 고객의 입맛을 맞춘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입맛을 바꾸려면 어떤 고객이 요즘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 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고객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스쿨푸드를 운영하는 이상윤 대표예요. 우리 스쿨푸드 그래서 그게 핫하게 프리미엄 돼서 분식 저는 알죠? 그걸 뒤늦게 느낀 게, 그래서 트렌디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먼저 가셔서 고객을 끌어모으셔가지고 그게 핫해진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접하면서 여기가 되게 트렌디하구나. 그런 순서로 그렇죠. 겪는 것 같아요. 스쿨푸드는 아무래도 그 전에 세상에 없었던 음식들은 맞아. 이제 다시 얘기하면 뭐 이게 괜히 얼핏 얘기하면 자랑이겠지만 뭐 사람 입맛을 좀 바꿔준 거 아닌가. 뭐 모짜렐라 스팸마리 2라든가 오징어 먹물마리 같은 기존에 없는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그 좋아하는 것이 지속성 있게 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걸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걸 해봐야지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오고, 그건 더 그만큼 오래 지속성이 된다라는 거죠. 방송을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디서 훈련 받으신 거예요? 준비하고 얘기하고 잘하신 거야. 그러면 자, 일하지 않으실 때 뭐 하세요? 뭐 음악 듣고 뭐 어떻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고 멍도 때리고 즐기세요? 자기만의 멍 때리는 것 쪽 하고요. 저 멍 때리 너무 좋아. 네, 멍 때리는 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요. 사실 외식업 하는 대표로서 전혀 상관없는 쪽의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막 어딜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거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독한 미식가 같은 일반인하고 똑같네요. 그런 음식 맛집 프로 되게 좋아. 그런 것만 보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멍 때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멍 특별히. 때리시면서 글을 쓰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글이라는 거는 세계 내 마음속에 있는 떠오르는 무언가를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이 제일 좋아. 김 버스 작가 타고 이런 가면서 사람 왜 같은 멍 경우도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동쪽까지 가는 거?
그런 경우는 이러면 사실 좋아하겠지가 시간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없지만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멍을 하게 때린다는 건 되는 머리를 거예요. 비운다는 거거든요. 뭐 내가 머리를 글을 배운 비우고 사람은 글을 아니니까 쓰신대요. 무슨 글을 쓰셔서 뭐 나쁘단 밤에 보고 김 싶어 작가의 이런 것들이 이중생활이라는 결국에는 술집을 낸 뭐를 것도 보고 하는 것이 본인이 아니라 이 작가라고 어떤 하면 그 이제 이 작가의 문구에서 같은 느낌이 얘랑 들어서 김 연관성 작가라는 있게 이름 이런 붙였다고 것들을 하는데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본인이 생각에서 작가가 만들어지게 된 돼가지고 거고, 사실 그 안에 뭐 이렇게 안녕 뭐 스쿨푸드 행복 안에 네가 메뉴, 있어서 스쿨푸드 좋아, 메뉴를 이거는 뭐 집사람도 만들면서 생각하고 메뉴가 음. 과잉이 된 거야. 막 신메뉴가 안녕이라는 게 계속 막 귀엽잖아요. 수도 없이 고객들한테 쏟아지니까 항상 그걸 죽일 그런 수가 없어서 감정을 아까워서 주면 만든 게 어떨까라는 김 작가 생각에서 이중 만들었기 생활이었대요. 때문에 그런 그래서 것들을 그리고 막 실제로 작품성이 멍을 있다는 때리는 동안 글 느낌보다는 쓴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분이 그런 건 전혀 음악을 했던 모르겠고요. 분이라서 그냥 약간 이런 거 하면 작사의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이런 감성도 거는 있고 막 그런 이런 거 거야. 한번 써봤으면 그래가지고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컨셉을 그 작가로 삼고 다들 작가의 글 인터뷰를 같은 하지 그 않으면은 히트적인 글 같은 대표님들을 걸 만나서 히트 문구를 인터뷰를 하지 않은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그 매장에다가 막 이렇게 대표들의 뭐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었대. 구경해야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거잖아. 다들 처음에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때가 2013년인데 일단 여기 우리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되게 예뻐요. 사무실이야. 아니 이런 돌은 어디서? 대표의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와, 예쁘다. 네. 다 그린 거다. 네, 손으로 다 직접 그린 대박. 거예요. 우와, 완전 예쁘다. 이런 돌은 또 어디서 구해서? 얘네들은 어디서 나셨어요? 사셨어요? 용산에 가서 싸게 주고 산 거예요. 아, 용산에서 파는 걸로.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 위치가 되게 좋아요. 핫해. 그쵸? 역삼도 시내에서 되게 가깝고. 아, 여기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성공한 CEO들 보면은 자주 운동을 빼놓잖아. 와, 운동 대체 아이가 몇이나, 아이들이 대체 몇 네 명? 명이요, 네 명. 네 명? 대단하죠? 대박이죠? 대박이다. 일본에서- 하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 좋아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런 거는 사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이 꼬막 비빔밥이 아, 꼬막 지금 비빔밥 TV에서 그 강릉에 있는 이거 집 되게 맛있겠다. 나온 건데 네. 저희가 먹어보면서 야 이런 거는 좀 우리도 벤치마킹 해보자 되게 해서 맛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컨셉을 어간장 우리 그 어간장 육감 쫄면 있거든요. 그 어간장 베이스로 해서 어간장 꼬막 비빔밥을 이번 했는데 토요일에 먹어봐야겠어.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슈퍼푸드 먹어봐야겠어. 배달해서. 근데 완전 인기 짱이에요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 그림은 누군가요? 그림은 그냥 발리 갔다가 개인 그 길거리 하셨구나. 스트릿 아트들이 그린 거를 그냥 자 이렇게 보면은 얘 저거랑 CEO들 사무실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들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 이렇게 작은 출장 가면서 작은 패키지 이런 것들 모아서 인형 놔두고 디자인적인 요소에 이런 거 너무 힘겹게 이렇게 사는 스탠드도 신경 저까지 쓰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감각적인 분인 것 같아. 젊은 올라가기 힘들다. 감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 그런가 그리고 봐요. 아까 이유 없이 이거 너무 꼭대기 귀엽더라.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어머 저는 근데 김 작가의 이중생활하고 난안 올라갈래 이러는데 맥주 도전이라고 브랜드가 생각하시네요, 합쳐서 그 진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컵을 만들었대. 안 너무 올라가는 예쁘지 건 않아?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맥주 한 잔 올라가면 뭔가를 먹으면 해봐야 맥주가 되는 아주 진짜 멀리 맛있을 보일 것 수 같아. 있겠죠. 멀리 보기 근데 문구가 너무 마음에 위해서가 들었어. 아니라 낮보다 밤에 왜그 누가 그랬잖아요. 그 산에를 왜 올라가니까 밤에 많이 산이 있으니까. 봐주세요. 네, 그것처럼 어차피 여기까지. 뭐 그냥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왕 사는 거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걸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일한 거는 이런 내용이었고, 또 오늘 되게 심각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이거야. 한국 미니스톱이 매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대단한 뉴스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편의점 경쟁이 너무 심화된 거지. 왜냐하면 현재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는 가까운데, 그러니까 250m 정도를 떨어뜨려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뭐 CU나 뭐
아니 시오나 미니스톱 이런 브랜드 사이에는 이렇게 다른 브랜드 이종 브랜드 사이에서는 거리를 이제 제한을 안 두고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너무 편의점이 많이 생겨난 거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땅에 편의점이 너무 많이 브랜드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이마트24도 나중에 이제 뛰어들고 했잖아. 그래서 브랜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이 미니스톱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일본 브랜드야. 그래서 일본의 대주주가 아예 이걸 팔자라고 한 거야. 편의점 경쟁 심화돼서 이제 수익이 악화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게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편의점이 너무 안 되고 이 편의점 사업의 폐점도 많아지고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서 나는 이 미니스톱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각 결정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이게 그 52시간이 아니구나. 최저임금 그런 여파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부정적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보면 또 특히나 한국 미니스토 사장님이 심씨야. 또 종친이거든.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네.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국내 4위 편의점 업체 한국 미니스톱을 매물로 내놓는다. 편의점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맹점 지원금이 불어나. 가맹점 지원금이 왜 불어났냐면은 다들 이제 알바생을 구하기도 못하고 야간에도 수익이 악화되고 하니까 일단 그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고용하기 힘들어지고 하면서 그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 본사에 이런 그 본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계속 이런 법규 때문에 가맹점 지원금이 불어나서 수익성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짤 없다. 그냥 짤탱이 없이 매각을 결정한 걸로. 인수전 결과에 따라서 국내 편의점 업계 판도도 바뀔 거로 보이지. 왜냐하면 누가 사냐에 따라서 이 미니스톱의 매물까지 미니스톱의 브랜드 그 매장까지도 같이 끌어안게 되는 거니까 매장 수가 더 불어나는 거잖아. 그럼 2위가 만약에 미니스톱을 인수할 경우엔 1, 2위가 바뀔 수 있는 거지. 근데 자, 누가 살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그동안 여러 국내 기업이 한국 미니스톱에 여부코를 보내왔대. 근데 그 일본 대주주인 이오는 팔지 않았어.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국내 소비 패턴이 변화하니까 그동안 편의점 시장이 계속 성장했거든, 가파르게. 근데 최근에 뭐 이마트도 뛰어들면서 너무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포화 상태가 된 거야. 또 2016년부터는 가맹점 지원금까지 더 늘어나야 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장사 못 하겠다. 그래서 매각을 결심한 거지. 한국 미니스톱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나 줄었네.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2015년 이때 대비 20% 수준으로 축소된 거야. 자,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편의점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로 대규모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이제 안팎에서 나오니까 일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매각 결정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면 한국 미니스톱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편의점 시장 확장을 노리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동일 브랜드 출점 시 거리 제한 규정에 묶여있는 기존 업체인 한국 미니스톱이 보유한 2,500개, 이 2,500개를 단숨에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2, 3위 기업이 만약 2,500개를 확보할 경우에 단숨에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마트24가 이제 마지막에 뛰어든 후발주잖아. 이 이마트24는 올해 안에 4,000개 점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에 지금 출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 2,500개까지 하게 되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 내가 보더라도 정용진 부회장이 이쪽에 수를 넣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최근에 내가 쓴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가 있냐면 자, 심희정 기자 쓴 거. 남자들이 그루밍족이라고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고 화장하고 또 피부과 다니고 좋은 화장품을 쓰는 그래서 자기 외모에 투자하는 그런 남성들을 그루밍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한참 몇 년 동안 그루밍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남성들이 또 지갑을 여는 부분이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하니까 옷이나 명품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백화점들이 명품관도 이제 남성 전용 남성관, 그러니까 남성 브랜드, 뭐, 맨즈, 루이비통 맨즈, 지방시 맨즈, 생로랑 맨즈,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해서, 남녀 합쳐서 해둔 거를 분리해서 남성 제품을 더 확대한 경우가, 그러니까 확대하는 추세야.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아예 한큐 백화점이 있는데 한큐 맨즈도 있잖아. 전체 그 백화점 자체가 다 남성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큐 맨즈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남자들이 자신한테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자기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남자들이 늘면서 남성 백화점이 생겨날 수도 일본처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화장하고 뷰티에 관심 있고 패션에 관심 있던 남자들이 최근에는 안경을 또 그렇게 관심 있게 쓴다고 하더라고. 안경을 이제 패션 소품으로 생각하고. 자, 보면 옷, 명품 옷, 뭐 명품이든 아니든 옷, 가방. 한창 가방과 클러치 있지. 남성 클러치. 한창 유행이었죠. 지금도 많이 남자들이 갖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클러치 갖고 다니면 약간 좀 그랬잖아. 너무 여성해 보이는 느낌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클러치 갖고 다니면 되게 트렌디하고 댄디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랑 화장품 또 문구 기사도 한번 쓴 적이 있어. 그 뭐 크레파스 또 뭐 펜, 만년필 그냥 유일하게 멋을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몽블랑 그 볼펜이나 만년필 꽂고 있는 남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 문구를 넘어서 이제는 안경에 꽂혔다는 거야. 응? 과거 시력 교정용으로만 취급받던 안경이 팔찌, 반지처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어. 특히 이제 안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보니까 30대 또 이제 약간 소비력이 되는 30대 후반, 중후반 남자들 그 3, 40대의 남성 고객들 사이에서 뿔테, 티타늄 등 다양한 소재 안경테를 겸비하면서 때와 장소에 맞춰서 TPO에 맞춰서 개성에 맞게 착용하는 게 트렌드래. 어, 안경 편집숍 에비뉴에를 가보면 메종드 파피루스라는 안경 편집숍이 있거든. 근데 여기가 상반기에만 세상에 50% 성장을 한 거야. 응? 여기서 가장 고가 제품이 1980만 원짜리래. 일본 건데 안경테가 이 쿠조라는 안경테가 거북이 등껍질을 만들어줬대. 거북이 등껍질은 쓰고 싶을까? 근데 이 2천만 원짜리 일본 브랜드는 그래서 내가 8년이고 벌었다니 그냥 상징적으로 제일 비싼 거를 우리가 2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상징적으로 놔두는 거지. 팔리진 않았다 그러네. 그리고 인기 있는 모델이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가장 잘 팔린다. 난 남자들이 안경에 몇십만 원씩 쓰는 건 정말 몰랐네. 또 한 달에 안경이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팔린대. 근데 100만 원 이상짜리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이분들이 이제 바이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사실 나만 하더라도 지금 머리 묶고 핀 꽂고 귀걸이 하고 또 뭐 기지도 하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여성들하고 다르게 남성들은 구두, 그래봤자 구두, 넥타이, 응? 시계, 안경 이렇게 아무래도 액세서리 품목이 한정되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하고 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세계도 알아보니까 7월 달까지 7.2% 성장을 했어.
네, 지금 이 안경테의 디자인은 동그란 안경테, 약간의 그런 금태, 동그란 안경테가 인기래. 왜냐면 이제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도 안경 쓴 남자가 좋더라고. 왜냐면 안경 쓴 남자가 지적해 보여.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남자들이 안경이 확실히 이게 장식인 게 못생겨도 안경 쓰면 좀 낫다? 이게 좀 커버가 되는데 좀 안경을 써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라식 수술하고 안경 벗었더니 별로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안경을 쓰는 게 남자들한테 나을 수 있어. 못생긴 사람일수록. 그래서 안경이 아무래도 이렇게 장식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들이 이렇게 립스틱 칠하고 귀걸이 하면 뭔가 이렇게 인상이 분산되고 화장하는 것처럼 남성의 화장은 내가 볼 때는 최고의 화장은 안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경으로만 잘 멋을 부려도 좀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애는 라식 수술을 했는데 눈이 좋아졌는데 안경 쓴 게 더 잘생긴 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안경 알이 없고 그냥 테만 있는 거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예전에는 그런 테만 있는 걸 쓰는 애가 이상해 보였거든? 근데 요즘에 그것도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다 개성인 거야. 자기 개성에 맞게 어울리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음, 자, 어떤 브랜드가 이제 인기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키타? 내가 이건 알아. 일본 거. 그다음에 뭐 모스콧, 디올은 안경도 이렇게 인기인 건지 몰랐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경인 린드버그, 크로마츠는 왜 은으로 된 액세서리 남자들 이렇게 막 화려한 액세서리잖아. 팔찌랑. 근데 그 크로마츠 안경도 예쁘더라. 막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리고 올리버 피플스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국내만 수입되는 크로마츠 부바라는 애가 있는데 10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막 그래. 그래서 이런 크로마츠 시그니처 디자인 원형 소재 안경 200만 원짜리도 꽤 잘 팔린다고 하네. 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남성 기사를 본 김에 남성 주얼리, 남성 주얼리 시장. 자, 내가 쓴 기사야. 남성과 관련 기사 참 많이 썼어. 관심이 많아서. 근데 보면 크로마츠 아까 나왔네. 이렇게 과하게 이거는 이제 모델핏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액세서리 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인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양복에다가 정장에다가 팔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더라. 응? 나이가 있으신 50대 그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도 가죽 팔찌라던가 그거를 그 보테가 베네타 가죽 팔찌 있잖아. 그거를 이제 정장에다 했더라고.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 요즘 개성시대라서 그냥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음, 이분이 아는 분이야. 이 이광결 대표가 막 패션 반지 굵고 얇은 패션 반지를 다 차고 골드, 실버 팔찌 막 그리고 또 화려한 그 시계 이렇게 해서 막 레이어링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그루밍 쪽이야. 요즘에는 주얼리를 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실버 제품이 아니라도 컬러풀한 제품을 많이 즐기는 사람도 많대. 이분 얘기로는 굉장히 크리스찬인데 당일 기분에 따라 반지에 종교적이거나 사랑과 관련한 의미 있는 문구를 새겨넣은 제품으로 멋도 내고 기분 전환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아까처럼 화장품, 클러치, 의류, 문구류, 안경, 주얼리에 꽂힌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기사를 썼는데 스트리트 패션, 스포티룩 이렇게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가라. 패션의 영향으로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이제 여자들이 막 이게 얇게 반지를 이렇게 여러 개 끼잖아요. 열 손가락 다. 근데 이렇게 남자도 여러 겹 겹쳐서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반지 팔찌를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가죽 팔찌 고급 시계로 포인트를 주고. 음. 자, 과거에는 캐주얼 복장에만 팔찌를 찼지만 이태리 멋쟁이 남성들이 글쎄 이태리에서 유럽에서는
정장에 팔찌를 착용하고 또 이태리에서 유럽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정장 바지에다 이게 멜빵 있잖아. 그 멜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조끼를 수트에 겹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조끼를. 음, 이렇게 예쁘다. 이거 여자가 이렇게 해도 예쁘겠다. 여기 의미를 Le désir de l'amour, 응? 사랑의 désir. 그리고 자, 남성 주얼리 분야가 31% 계속 증가하고 있대. 프레드, 다미아니 같은 그런 굉장히 비싼 브랜드지. 막 팔자는 500만 원? 그런데 그 남성 매출도 증가하고 또 랑방, 톰 브라운, 발렌티노, 럭셔리 브랜드 역시 와펜 장식의 벨트, 체인을 연상케 하는 팔찌 등을 선보이며 남성 고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프레드의 경우에 포스텐 팔찌가 목표 대비 100%. 와, 2배 늘었다는 거네. 요즘처럼 이 불경기에. 대단한데? 근데 포스텐 팔찌의 경우 구매 고객 70%가 남성이래. 대단하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라면 요즘 남자들은 직접 구입한대. 그리고 기념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위해 구매가 증가했다. 라는 기사를 갑자기 이게 뭐냐? 가시배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음, 얘는 뭐지? 나는 하리수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음, 악플을 다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실 나는 댓글도 별로 달아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글은 나한테 나중에 2배가 돼서 내가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는 피눈물을 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어? 내 기사네? 우와.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 콘텐츠 강화. 자, 여기저기 남자야 다. 응? 남자만 치면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의적 남자에 대한 기사 엄청 썼어. 한번 찾아볼까? 자, 작은 사치 안경, 남성 콘텐츠 강화. 자, 남자들이 이제는 얼마나 외모에 신경 쓰냐면 내가 아는 상무님이 50대 상무님인데 대기업의 50대 상무님인데 글쎄 집에서 LED 마스크 있지. LG에서 나온 거. 그거 관리한다고 그것도 사시더라고. 70만 원대인데. 그래서 뷰티 기구 있잖아. 얼굴 마사지하고 고주파 관리하고 그런 뭐 클렌징하고 그런 기구들을 요즘에 남자들도 많이 사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음, 남심 잡아라. 백화점의 서핑 그루밍샵 등장.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봐봐. 루이비통 신세계 강남점에 여성 전문 매장도 오픈했지만 남성 매장도 오픈을 했어. LF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데 야,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 LF가 LG 패션, 옛날에 LG 패션이거든? 근데 얘네가 하도 패션 외길 가면은 패션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패션 산업이 하도 힘들고 안 좋아서. 그래서 이 LF가 아예 나는 패션 기업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뭐 식음료 사업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헤지스 알지? 헤지스 남자 화장품도 나온대. 그러니까 돈 드는 거 다 하는 거야 지금. LG는 약간 상업성이 강해서 돈 되는 거 다 하는 상사의 개념이 되게 강한 것 같아. LG는. 자,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대.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 남성 화장품 라인을 만들기로 한 거야. 이게 헤지스를 글로벌 시장에서
옷을 팔 때 옷하고 화장품까지 파는 그럴 경우 더 잘 나간대. 보면은 왜 톰 포드 같은 경우에도 옷이잖아. 근데 화장품도 있고 향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들이 샤넬, 디올, 졸지오 알마니 뭐 이런 애들이 옷뿐만 아니라 잡화, 뭐, 가방, 향수, 안경, 화장품까지 이렇게 토탈화를 하거든. 지속적인 토탈화.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거야. 하나만 사지 않아, 사람들이. 뭐, 톰포드의 옷을 좋아했다가, 톰포드 옷을, 그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향수를 사기도 하고,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거든,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헤지스도 그런 차원에서, 아예 이제 의류에만 그치지 않고, 화장품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토탈화.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다른 뭐 빈폴이든 지금 다 패션업이 되게 힘들거든. 근데 아무래도 그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토탈화. 그러니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탈화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이제 오늘 후배를 시켜서 내가 취재시켜서 쓴 기사가 뭐냐면 이거야. 국내 패션 시장도 저성장이네. 쓰면서 사실 되게 아팠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수치를 받아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더라고. 이제 국내 패션 시장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불황이니까 계속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 사드까지 겹쳤지. 그 여파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 또 유통 채널을 다변화라고 하면 직구, 또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안 오니까 다들 매장이 이제 죽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울렛 시장만 이게 커지고 그런 이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패션 시장이 패션만 해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쓰고 싶었던 건 뭐냐면 중국 시장의 성적이 당연히 안 좋지.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통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진출한 브랜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야.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화점에 들어가고 되게 잘 나갔단 말이야. 고가의 가격으로 이제 포지셔닝하고 그랬는데 이랜드도 그렇고 뭐 에이세컨즈 그 제일 무지개 그러니까 삼성물산 패션의 이선현 사장이 야심적인 에이세컨즈 SPA 브랜드 있잖아. 국내 한국 토종 SPA 브랜드가 에이세컨즈잖아. 그 에이세컨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지금 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팎으로 패션이 되기 힘든데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무조건 우리 보고 이제 소비자들 보고 지갑을 열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아까 LF처럼 화장품, 잡화, 뭐 안경, 다른 다양한 액세서리 소품까지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라인업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기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이 오픈을 하는데 거기를 내일 가서 또 간담회에 가서 룩보를 해보고 다음번에 새롭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 그리고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안녕.